네, 안녕하세요. 폴 컨설팅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이제 미국 대학교 이번에 Early Decision Action 결과 발표가 나와서 그거를 토대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 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일단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앤드류라고 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보딩스쿨을 졸업한 후에 코넬 호텔 경영학 대학 및 다수 탑20 대학을 합격하고 유니버시티 노르댐에서 이제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폴 아카데미에서 헤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1년간 이제 컬리지 카운셀링 및 컬리지 컨설팅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폴 컨설팅에 온 후부터는 매년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만의 아이비리그를 가는 철학을 좀 공유하고자 하고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일단 입시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명문대를 입학할 수 있었는지 먼저 트렌드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실제 제가 컨설팅 했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어떻게 갈 수 있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알아보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입시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AT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학생들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떠한 학생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진실 및 오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및 Q&A를 라이브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입시 트렌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키워드 4개를 올해 알아야지 내년에는 이제 입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올해 입시를 거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키워드 4개를 이제 간략하게 여기 적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키워드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컨텍스트 꼭 기억하시고요.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만 들으면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추후에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서 얼리 디시전에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시 준비할 때 얼리 디시전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레귤러 때까지 가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아이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잘하고 아트나 뭐 예를 들어 예체능까지 다 잘해야 되냐, 이런 well-rounded 학생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스템 관련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의 무기로만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느냐, 특출나게 승부를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diversity라는 단어를 여기 제가 넣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종종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diversity라는 단어를 들으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처음에 나는 유색인종이 아니니까 내가 diverse 캠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던가 나는 뭐 예를 들어 특별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시티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버시티는 사실 되게 딥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이버시티 같은 부분도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키워드를 깊게 분석하기 전에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리 전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early action, early decision,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얼리 액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붙어도 가지 않아도 된다 정도만 알고 있고 얼리 디시전은 이제 붙으면 꼭 가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트리키한 게 이제 restrictive early action입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붙어도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수시 early 프로세스에서 다른 early decision school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 restrictive early action 전형으로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일이나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들을 레귤러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early action이랑 뭐가 다르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를 썼었을 때 다른 early decision 스쿨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 MIT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MIT를 early action으로 쓰고 코넬을 early decisio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실 때 예를 들어 하버드가 early action이라고 해서 다른 early decision 스쿨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의하셔가지고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주요 대학별 합격률 분석을 제가 여기에 이제 넣어놨거든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제 전형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MIT 앞서 말씀드렸듯이 MIT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restrictive early action, 그리고 노르댐 같은 경우도 이제 restrictive early action인데 보시면은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early decision들보다 많이 낮아요.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의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20%에 육박하는데 노르댐의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15%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에서 early decision에서 붙으면 가야 되지만 노르댐 같은 경우는 이제 붙어도 레귤러 때 다른 학교들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restrictive early action이나 general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acceptance rate이 낮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어땠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MIT 같은 경우도 5%대 early action yield rate을 보였고 그 다음에 브라운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일단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유사한 수준 그래도 대부분 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특이한 주립대가 하나가 있어요. early decision을 사용하는 주립대가 있습니다. 바로 UVA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립대들은 다 early action이다. early decision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UVA 같은 경우는 exception입니다. UVA가 이제 주립대에도 불구하고 early decision, early action이 둘 다 있는데 따라서 UVA를 early action으로 쓰면 학생들이 잘 안 붙어요. 그러나 내가 UVA가 드림스쿨이고 나는 커미트멘트를 보여주겠다 해서 UVA를 early decision으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썼을 때 합격 확률이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입시 전략을 가져갈 때는 UVA를 early action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UVA가 드림스쿨이라고 생각됐을 때는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놀라셨을 게 바로 윌리엄스 컬리지죠. 윌리엄스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리버럴 아트 대학 중에서는 1등 대학으로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early decision yield rate이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27%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놀랐는데 사실상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early 전형에서 아이비들 학생들이 대부분 아이비를 원하는 학생들은 아이비를 먼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레귤러까지 가면 윌리엄스도 yield rate이 엄청 낮아지는데 나는 정말 리버럴 아트가 잘 맞다. 윌리엄스가 꿈이다. 에머스가 꿈이다 할 경우에는 윌리엄스나 에머스나 스월스몰 같은 학교들을 상위권 학생들은 early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입시 전략을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트렌드 분석을 오늘 해본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 단어는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맥락, 배경, 전후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SAT 스코어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라이팅 선생님의, 잉글리시 선생님의 recommendation에는 라이팅이 average 정도밖에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SAT 스코어가 높으려면 reading, writing이 높다는 소리고 한데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럼 좀 이상할 수도 있어서 영어 점수를 보겠죠. 토플 성적을 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9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SAT 성적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학생들은 이번 early 결과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주니어 컨설팅을 통해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딱 원서를 구성하고 봤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했습니다.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게 없고 제가 딱 봤을 때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없었어요. 에세이를 써오는 거 보면은 writing도 strong 했기 때문에 학교 영어 선생님이나 휴메니티 선생님도 이 학생의 writing 스킬을 높게 평가했을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AP 성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토플 점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컨텍스트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컨텍스트.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연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그거를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인문학 쪽으로 이제 명문대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 내에서는 뉴스페이퍼 클럽에서 chief editor를 맡고 있고 그 다음 yearbook 클럽에서 프레젠트를 맡고 있고 그리고 AP 랭이나 리셋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SAT reading, writing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라이팅 컨테스트까지 참여를 많이 해서 수상을 했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이 친구의 라이팅 실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으면 입학사정관들은 오케이. 너 영어 잘하는 애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는 뛰어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교내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AP도 없어요. SAT 점수만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콘테스트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몇 개에서 좋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780이 아니라 760이라도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컴플리멘트 돼야 된다는 거를 학부모님들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데 원서에서 본인을 리더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최악입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액티브하지 않은 학생이라 그러면 본인이 액티브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스트렝스나 무기로 승부를 봐야지 본인이 리더인 친구들처럼 본인을 묘사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SAT 점수는 1500 후반인데 토플 점수가 90점인 학생도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데요. 교내 사커 클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내에서 하지는 않고 밖에서 축구 클럽을 했어요. 근데 두 개 다 병행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만 하고 교내에서는 하지 않으면 물론 교회 축구 클럽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왜 이 친구가 교내에서는 축구를 안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좀 다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early decision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early로 쓰면은 합격 확률이 엄청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합격된 학생들의 스펙을 봤을 때는 레귤러 때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얼리 때 한국인들을 뭐 2명 이상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이하로 선발을 하겠죠. 그럼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할 때는 나는 한국에서 적어도 2등 안에 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 엄마들의 잘한 소문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마 이 숫자가 되게 많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되게 많이 배출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얼리 때 되게 극소수로 뽑기 때문에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학교 리스트를 구성할 때 꼭 나비안스나 마이알 러닝 그리고 시아4를 통해서 합격 사례를 분석을 하세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학교 내부 시스템에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SAT가 1570 그리고 GPA가 3.9인 학생이 예를 들면 코넬을 갔다. 이게 뜨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씨가 고려가 안 됐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하버드를 한 번도 30년간 배출하지 못한 학교에서 하버드를 쓴다? 그러면 그거는 큰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이제 레귤러 때 좀 멘탈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는 또 유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모든 탑20 대학들은 모든 지원자를 리치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는 거의 학교에서 거의 전교 탑이고 SAT도 1500 후반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워시유나 노스웨스턴인 뉴리댕 같은 경우에는 매치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순간 이제 입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탑20 대학들은 다 리치라고 생각을 해야지 좀 대학을 리스트를 구성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한 리스트가 나오고요. 에이시안 학생들 및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GPA랑 Standardized Test Score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구글에 하버드 SH Average라고 치면은 뭐 레인지로 나오잖아요. 이게 딱 몇 점이다 몇 점이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리딩, 라이팅 770, 수학 뭐 78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 보수적으로 조금 더 몇십 점을 더해서 에이시안 학생들이나 국제 학생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본 early decision 실패 사례들은 이제 너무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너무 이제 높은 학교를 쓰거나 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early decision 학교를 지원할 때는 꼭 카운셀러의 의견을 좀 구하세요.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사례들이나 좀 확률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arly로 썼을 때 합격 확률이 30% 이상이면은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막 예를 들어 카운셀러가 너는 early로 합격할 확률이 이 학교 쓰면 합격할 확률이 3% 미만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쓰는 것은 그냥 그 카드를 버린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근 입시 트렌드에서는 early 때 안 붙으면은 엄청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30개, 40개 대학교를 쓰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귤러까지 가면은 리스트가 똑같습니다. 레귤러까지 가면은 완전 대학교 리스트가 복수로 완전 똑같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early decision은 예를 들어 위치 학교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위치를 구성했을 때 3, 4번의 학교가 가장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완전 드림스쿨이고 레귤러 때 쓰는 게 좀 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도 early decision이
어느 정도 입시 결과를 좌우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나는 이제 well-rounded student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전공 관련된 활동이나 스킬셋이나 코스들을 들어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명문대라고 쳤을 때. 근데 과연 어떤 게 쉬울까라고 했을 때는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well-rounded라는 정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well-rounded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이제 라이팅도 잘하고 히스토리도 많이 들어서 히스토리에도 박식하고 그리고 언어 스킬도 뛰어납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well-rounded이고 예를 들어 인문학 계열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뛰어난 이과 계열의 이제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예체능까지 좀 잘하는 걸 이제 well-rounded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파이크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간다. well-rounded 학생들이 그 대학을 잘 간다. 5대5 정도로 갈리는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한번 보죠. 예를 들어 그래서 스파이크 스튜던트라는 건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엄청 뛰어난 학생이죠. 예를 들어 나는 environmental science로 이제 메이저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AP environmental science를 듣고 그리고 인턴십을 이제 환경 보호 기관에서 이제 듣고 그리고 환경 관련 volunteering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활동 구성을 대부분을 이제 environmental science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이런 학생을 이제 스파이크 스튜던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well-rounded 스튜던트와 이제 스파이크 스튜던트의 이제 정의를 좀 알아봤는데, 그럼 과연 어떤 게 좀 유리하냐? 예를 들어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스튜던트의 기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제가 입시를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09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스파이크 스튜던트가 당시에는 좀 트렌드였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던 보딩 스쿨에 저랑 친한 이제 한국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애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AMC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경시대회도 해가지고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프린스턴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스파이크 스튜던트로 전향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스파이크 스튜던트로 진학을 할 경우에. 그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컴퓨터 공대에서 매년 국제 학생들을 몇 프로 뽑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4% 정도 이제 합격 확률이 나오죠. 어드밋 레이시 이제 4% 정도 이제 되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이제 우사코라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경시대회를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있죠.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늄.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거나 원서를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브론즈나 실버에서 끝나거든요. 실제로 골드 이상 간 친구도 많이 못 봤고 플래티넘은 제가 딱 한 명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상담을 온 친구들이나 저에게 직접 컨설팅을 받은 학생 중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1,900명 정도의 학생이 응시를 합니다. 엄청 적은 숫자라고 그러면 적은 숫자 같고 많은 숫자는 많은 숫자 같죠. 근데 이게 엄청 많은 숫자예요. 흔해. common. 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역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워싱턴 대학교의 CS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이제 1,500명 정도의 학부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이거를 4로 나누면은 뭐 300에서 500 사이가 되겠죠. 한 학년에. 근데 보수적으로 좀 리니언하게 잡아서 제가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학년 평균 정도. 왜냐면은 이제 1학년이 2학년들 숫자가 조금 많겠죠. 3, 4학년보다는. 근데 예를 들어 어드미션 레이시 500명의 3배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어드미션 레이시 뭐냐면 3배수 가정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 5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합격은 이제 3배수 정도 주거든요. 그럼 1,500명 정도가 이제 이 전체 CS 프로그램에 합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년. 근데 국제학생 몇 프로라고 해서 4%죠. 제가 이거 끌어왔습니다. 그냥 4%로 끌어왔을 때 곱하기 해보니까 60명이더라고요. 매년 이것도 추측 숫자인데 매년 국제학생은 워싱턴 대학교의 컴사 프로그램 60명 정도밖에 안 붙는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브론즈나 실버가 있다고 이게 도움이 많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완벽해요. 내가 학교에서도 내신이 완벽하고 SAT도 완벽하고 뭐 히스토리도 완벽하고 휴머니티 서브젝트도 다 완벽하고 다 완벽한데 당연히 그럼 우사코 실버나 브론즈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근데 내가 실버나 브론즈로 승부를 본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컴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명문대로 가려고 할 때는 적어도 플래티넘이나 골드까지는 있어야지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왜 스파이크 학생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보의 공유화가 너무 많이 되면서 이제 경시대회를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시대회를 잘 안 했었거든요. 왜냐? 정보의 공유화가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저도 뭐 주변에서 AMC를 하기는 했었는데 왜 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학생들 없죠. 우사코나 AMC, 공대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 학생들과 이 승부를 보기에는 스파이크 되기보다는 well-rounded로 그냥 학교의 모든 공부를 그냥 다 잘하는 게 이 분야에서 탑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diversity죠. 이거는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교들은 이제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인종의 다양성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백그라운드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비교를 해보고 뽑는다. 왜냐면 미국 대학교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만 구성하고 싶지 않아 해요. 커뮤니티를 딱 짰을 때 이렇게 개개인이 다른 색깔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조화를 이제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국제 학생들이나 에이시안 학생들의 특징이 다 똑같은 색깔이 되려고 해요. 다 좋은 성적, SAT, 뭐 STEM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냥 이걸로 펄프를 이걸로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자리로. 차라리 나는 다른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노란색이 되거나 하늘색이 되거나 핑크색이 되면 되는데 다 이 펄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죠, 당연히 입시가. 근데 내가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장점을 다 끌어내면은 분명히 명문대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저의 케이스를 이제 추후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이제 인종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정확히 뭐냐? 이거는 미시간 대학교의 이제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데 미시간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지난 몇 년간 똑같았습니다. 이제 1번 주제는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은 이제 그 학생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온다. 근데 그 그룹이 특정 그룹에서 오는데 그 그룹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 지오그래피로 정의되거나 아니면 종교로 정의가 되거나 아니면 인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인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큐진일 수도 있고 인트레스트일 수도 있고 레이스일 수도 있고 아이디올로지일 수도 있고
intellectual heritage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diversity를 생각을 하면은 현재 한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항상 race나 ethnicity만 생각해요. 제가 이 에세이를 적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90%는 다 똑같은 주제 말합니다. 아, 쌤, 이 주제 봤는데 저 그냥 언어 많이 할 줄 알고 저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학에 가면 diverse community 구성할 수 있게 자신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에세이 써도 될까요? 그럼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얼마나 그 에세이, 많은 에세이, 그 주제의 에세이를 이 박사정관들이 받겠어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가 이렇게 다이버시티의 의미를 정의해 준 것도 학생들이 항상 ethnic이랑 race 관련돼서만 쓰니까 정의를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취미도 될 수 있어요. 이 다이버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이디올로지, 본인만의 아이디올로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이 부분을, 다이버시티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취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학년 때부터 길러야지 이 주제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학년 때 저는 외국인 학교 다녀서 다양한 외국 친구들 만났어요. 저는 지금 국제학교 인도네시아에서 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세이에서 그렇게 쓰는 순간 이제 차별화가 안 되겠죠. 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매년 비슷한 주제의 이제 에세이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성을 유니크한 라이프 경험과 culture tradition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여기도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경험도 다이버시티가 될 수 있다. 해주고 제가 이번에 입시를 하면서 보니까 이 대학들은 미시간이나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버시티 에세이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블로그나 이제 홍보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주니어 컨설팅 통해서 아이비리그 지원한 2명 모두 이번에 얼리 2명 다 합격이 돼가지고 그중 다트머스에 이제 진학 예정인 1명이 이제 인터뷰를 고맙게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폴 컨설팅 합격 사례를 좀 분석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얼리 디시전 합격자 인터뷰를 준비했고 그리고 과별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케이스 스터디도 이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 보딩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A가 만점이고 이제 다트머스 ED에서 합격을 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AT가 이제 1500 후반, AP 9과목, 그리고 봤던 AP 과목은 다 이제 만점이었었습니다. 근데 대신 이 씨는 솔직히 좀 약했어요. 이 친구가 엄청난 교회 활동이 있거나 막 엄청난 리더십이 교내에 많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까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리더일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가 하지 않은 거를 과장하는 거는 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친구는 에세이를 통해 진솔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다 좋아하는 그래서 어프로치블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친구들이 어프로치하기가 되게 쉬웠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쓰기 실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니어 컨설팅 통해서 이번에 코넬 엔지니어링을 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엄청 액티브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학년 때부터 교회 활동을 참여할 때 공신력 있는 교회 활동들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Yale Young Girls 프로그램이나 Awesome Mess나 코넬 프리 컬리지 같은 이제 여름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SAT 성적, AP 과목들을 AP 점수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코넬 ED에서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국제학교에서 이제 아키텍처 카네기 멜론 아키텍처에 이제 합격한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컨설팅을 했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까지 제가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까지 이제 도와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SAT 1400 후반 그리고 토플은 105점 정도 그리고 IB 프리딕 30 후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낸 다음에 이제 카네기 멜론 아키텍처 컬리지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스머스 진학 예정 학생의 이제 인터뷰를 함께 같이 보시죠. 제인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어? 이제 겨울방학이 좀 끝난 건가? 네, 이제 끝나서 학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상황이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뭐 했어? 원리 붙고 나서. 원래 얼리를 못 붙을 줄 알고 응, 다른 시니어 애들과 함께 그런 호텔 같은 데 가서 레귤러 에세이 쓰려 했는데 제 응. 친구들도 다 붙고 저도 붙어서 이번에 그냥 호텔에서 그냥 뭐 연극 보러 가고 그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치. 제인이는 이제 기숙사 학교 사니까 기숙사에서 방학 때는 나와줘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호텔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이제 설명회 당일인데, 이제 송출이 될 때쯤이면은 제인이랑 나랑 이제 한 인터뷰가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보실 텐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어떤 스펙이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어떤 붙은 학교가 어디고 어떤 메이저를 할지 이런 기본 정보 같은 거 좀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아, 네. 아, 저는 지금 마데이아 스쿨이라는 버지니아의 작은 여자 보딩 스쿨을 다니고 있고, 내신은 11학년 끝났을 때 99.27점이 나왔고, SAT 점수는 1590점이고요. 작년에 PSAT 점수 본 걸로 국가장학금 후보에 올해 올랐고, AP는 11학년까지 6개를 들었고, 올해는 3과목을 더 듣고 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다트무스에 사회학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궁금해하는 게 이제 메이저를 정할 때 이제 나랑 첫 상담에서 어떤 그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사회학적 쪽으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변호사의 꿈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사회학 쪽으로 고르게 된 계기가 있는 거야? 나랑 얘기를 해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제일 좋아했던 과목들이 그런 역사나 영어였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를 고른다면 그쪽으로 고를 생각도 있었고 저희 사촌 언니가 지금 러스쿨을 다니고 있어서 러스쿨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사회학은 어떠냐고 레커멘데이션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미국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되게 많이 보는 게 내가 항상 이제 설명회나 이제 학부모님들께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extracurricular activity 커먼 앱의 10개를 구성할 때는 물론 교회 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내에서 하는 활동이 적어 7, 80%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증빙 서류가 안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내 활동은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통해 어느 정도 증빙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교내 활동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인데 혹시 그 교내 활동을 어떤 것들 좀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카문앱은 한 70, 80%가 교내 활동이었는데, 교내 활동한 것 중에는 뭐 이어북 에디터를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북 활동은 9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리더십 자리도 1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보딩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말에 하는 이벤트 코디네이터 자리를 하고 있고, 또 11학년 때 코리안 컬처 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코헤드로 활동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작은 것들은 뭐 학교 멘토십 프로그램 같은 걸 10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학교 미술 카운슬 멤버 그리고 보통 음, 봉사 관련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음.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나도 어쨌든 보딩스쿨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숙사 활동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은 걸 같아. 기숙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돔 프로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돔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액티비티를 뭐 오르게나이즈하는 커뮤니티들도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되게 보딩스쿨 학생들은 좀 잘 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딩 스쿨에서 파생될 수 있었던 액티비티들을 되게 많이 잘 살렸던 것 같고
실제로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이 true 이제 컬리지 에세이의 바탕이 되게 많이 됐었잖아.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오늘 인터뷰 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나머지 이제 20% 정도는 교회 활동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제인이 같은 경우는 교회 활동 자체도 학교를 통한 연계형 교회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떤 교회 활동을 했고 좀 어떻게 그 컬리지 에세이에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네. 저희 보딩 스쿨이 이게 매년마다 학교 연계형 인턴십 같은 거를 하게 해줘서 작년에 학교 연계형 인턴십으로 미국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인턴 경험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그 Y 에세이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스트무스 3번 에세이도 이 경험에 대해서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활동은 뭐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여름마다 봉사활동을 매년 했었는데 9학년 여름에는 어린이 병원 뭐 후원 캠페인 같은 거에 팀 멤버로 참여했고 10학년 때는 그런 코로나 관련 마스크 만들기 활동을 했고 11학년 때는 또 10학년 여름에는 어린이 도서관 봉사 같은 걸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 에세이 쓰는데 몇 개씩 이렇게 한 줄마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 공통 문항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 왜 우리 학과에 이 학과를 왜 하고 싶느냐.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을 왜 하고 싶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이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쓴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어떤 스토리를 썼는지.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그냥 하원의장 분께 주시는 그런 시민들 전화를 받는 역할을 했는데 그 전화에서 무슨 많이 나온 에피소드 같은 거를 썼고 어떻게 이 전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전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왔고 사실 컴플레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지. 근데 대부분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좀 이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화 한 통 한 통이 되게 임팩트가 컸을 것 같고 너도 이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되게 퀄리티 에세이를 작업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내가 인터뷰를 해보면 너는 어떤 경험을 했니라고 했을 때 경험을 한 게 없다고 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경험을 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 전화의 에피소드를 좀 잘 살려서 다트머스 에세이를 잘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경험을 할 때는 좀 이제 기록을 좀 해두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레귤러까지 가면은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치열하기 때문에 얼리에서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대학교를 어떻게 좀 선정을 했는지 이것도 과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11학년 여름에 되게 ED 학교 선정뿐만이 아니라 그냥 학교 리스트를 만드는데 되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폴 아카데미 가고 앤드류 선생님께서 이거 제 학교 활동 리스트나 성적을 보시면서 전체 그 관심사를 보시고 학교 선정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뭐 그 학교 나비안스 통계를 통해서 그 학교 리스트를 더 간추리고 뭐 ED 다트무스 고른 것도 나비안스 통계를 보시고 브라운은 지난 몇 년간 저희 학교에서 합격자가 없었는데 다트머스는 합격생이 몇 년에 한 번 있었다는 점 그런 거를 보시고 ED로 다트머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집어주셔서 그렇게 ED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트머스랑 핏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제인이가 좀 토론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스몰 사이즈 클래스를 되게 선호해서 실질적으로 리버럴 아트까지들도 레귤러 때 꽤 많이 고려했었잖아. 근데 아이비리그 중에서는 리버럴 아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나는 다트머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너한테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었고 학교 카운슬러도 좀 그 선택에 대해서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나는 전에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어? 나가 이제 계약하고 네. 카운셀러를 만나서
이제 카운셀러 분한테 나는 이 학교를 얼리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의 피드백, 카운셀러. 네, 제가 선생님 그 학교 카운슬러 분에게 제 사촌 언니도 그 스미스 컬리지라는 되게 작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갔고 저도 음, 그 환경을 보면서 하고 제 고등학교도 되게 작은 여자 고등학교여서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환경에서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되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근데 이디론 다트머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더니 선생님이 다트머스도 선생님이 그 앤드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되게 리버럴 아츠 분위기가 있고 그 학부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큰 학교니까 되게 너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작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다트머스도 되게 아이비 중에선 제일 작은 학교고 그래서 그거에 잘 맞지 않나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다트머스로 이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다트머스 이제 얼리에서 붙었는데 이제 뭐 많은 우리가 왜 뽑아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 미국 대학이 뽑아줬을 미국 대학교들은 뭐 그 성적 순으로 뭐 잘라서 뽑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이제 제인이가 왜 뽑혔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고 제인이 본인도 그거에 대한 감이 있을 텐데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왜 본인을 뽑아준 것 같은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입시가 음, 너무 복합적인 과정이라서 한 이유를 뽑기가 너무 힘든데, 음, 그래도 멋게 생각해 보자면, 제가 활동들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베이스드 학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썼고, 에세이 내용도 학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서, 이게 다트머스가 되게 끈끈한 공동체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활동을 썼다는 점, 그리고 또 뭐, 에세이도 보딩 스쿨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과 그냥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 썼다는 점에 그 다트머스 분위기에 맞을 거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peer recommendation이 다트머스는 있는데 맞아. 제가 4년 동안 같이 한 룸메이트에게 받았거든요, peer recommendation을. 그래서 그것 또한 얘가 이런 보딩 스쿨에서 잘 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 분위기에 잘 맞는 아이겠구나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건 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닌데, 어느 정도 균형 잘 잡힌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어느 정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가 문과 관련 AP가 진짜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서, AP를 듣기 위해서는 이과 과목으로 치우친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AP 들은 것도 대부분 다 이과 과목이고, 그리고 또 미술을 제가 좋아해서 4년 동안 꾸준히 미술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된 포트폴리오도 있어서 문과 과목으로 지원을 하고 소시올로지에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지만 학교 수업은 대부분 이과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과 미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는 점이 좀 균형 잘 잡힌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근데 제인이가 그 이과 과목들 AP에서 좋은 성적, AP 칼, 뭐 피직스, 스탯에서 일단 5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올해도 바이오 캠도 듣는데 이제 어쨌든 문과 과목 히스토리나 이제 잉글리시 쪽에서도 5점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문과 과목에서는 거의 다 이제 그 다 들었고 실질적으로 상위권 점수를 AP에서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과 과목 쪽에서도 좀 뛰어난 성적을 받아서 일단 학교 공부에 충실한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나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문과 과목만 잘하거나 이과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둘 다를 복합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는 못 봤거든. 그래서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미술 학원을 가서 준비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제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트 수업을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뭐 준비할 생각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아트 수업 때 했던 거를 냈잖아. 좀 그 네. 포트폴리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짝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학교에 지금 4학년 지금 제가 듣고 음, 있는 수업인데, 다른 미술 수업을 좀 많이 들었으면 12학년 때 studio art seminar라는 그냥 정말 그런 도구들을 내놓주고 아무거나 그릴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와 같이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그리고 싶은 거 막 그렸는데 음, 지금 미술 작품도 있고, 음,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다는 그 음.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봐야지 하면서 내봤는데, 그것 또한 좀 균형 잡힌 그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한 것 같은 게 사실은
그게 본인은 되게 못 그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왜냐면 학교에서만 준비한 거잖아. 따로 뭐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그래서 준비한 친구들은 뭐 가이던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진짜로 그냥 학교에서 본인이 그냥 작업한 거를 그냥 용감하게 낸 게 어쨌든 진정성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낼 때는 사실 포트폴리오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디스크립션도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트에서는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아마 그 디스크립션 부분도 되게 좀 어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좀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인이를 뽑아준 이유는 내 생각에는 균형 잡힌 다방면에서 관심사를 갖는, 어쨌든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인재는 1학년 때 대부분 교양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이제 아트나 뭐 체육이나 예체능 쪽에도 관심을 가져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균형 잡힌 학생들이 1학년 때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세부 전공을 이제 정해서 어쨌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핏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좀 해주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조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어,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어, 다녔는데, 어, 제일 흔하게 나온 게 뭐 첫 번째 뭐 에세이 미리미리 써라가 있고, 어. 뭐 두 번째는 뭐 Y스쿨 아까 말했던 Y스쿨 에세이는 정말 세세하게 써라. 또 세 번째는 뭐 정말 가고 싶거나 잘 많은 학교가 있으면 이 딜을 해라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조언도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것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대학 붙은 친구들이어서 믿을 만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는 또 어려운 조언인데, 학교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서 막 경시대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다르거나 특별한 뭐 썸머 캠프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꾸준히,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고, 그냥 코र्스 리거, 그냥 수업의 어려움,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 교내 활동도 되게 많이 해서 어 그냥 어느 입시에서나 GPA가 제일 중요하니까 매해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듣고 수업에서 집중을 한 다음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 토대를 갖고 나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바쁜 와중에 이제 시니어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봄방학 때 한국 오면 이제 대면으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길 바래.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들어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보셨다시피 인터뷰 영상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경시대회나 뭐 외부 서머 캠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 펀더멘털리 학교에서 가장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십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아니면 과목 선정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학년들은 이제 차근차근 펀더멘털 먼저 준비하고 그 외에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건너뛰고 뭐 인턴십이나 리서치로 뭔가 이거 없이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이제 좋은 명문대를 간다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펀더멘털하게 완성이 돼 있으면 그 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좀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준비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탑 20 공대, 탑 50 공대, 탑 100 공대 그리고 명문대 휴머니티스 과목으로 명문대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아트로 명문대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탑 20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GPA를 비교할 때 우리 학교의 GPA와 남의 학교의 GPA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랙 레코드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들어서 4.0을 받은 것과 그냥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4.0 받은 거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PA를 말할 때는 나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신을 받았다.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 우리 학교는 정말 몇십 년간 아이비리가 못 나와서 그럼 전화를 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아 나는 역사상 이런 친구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탑20 공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템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요즘에는 휴머니티스 과목까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 칼 BC나 AP 피직스까지 이런 이과 과목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AP European History, AP Government 등을 들어서 다른 공대생들보다 나는 인류학을 더 휴머니티스 과목을 더 잘 이해한다라는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다라는 것을 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름에 활동하는 것들이 교회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름 교회 활동을 구성할 때는 티어가 높은 캠프일수록 조금 더 좋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하이스쿨 프로그램들이나 캠프면은 좋아요. 이게 뭐냐? 공신력이 있냐 없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돈을 내고 들어가도 내가 SAT 점수를 제출하고 선생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고 뭐 많은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뽑혀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여기에 두 가지 정도 이제 적었습니다. MIT의 RSI나 이제 프롬스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학을 하면은 이제 레주메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죠. 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이 모든 1, 2, 3번이 다 되고 나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이 안 되는데 경시대만으로 정말 좋은 데를 가려고 한다. 명문대 공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정말 뭐 우리나라의 바이올로지 국가대표나 수학 국가대표 뭐 이렇게 돼야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공대 얘기를 할 때 휴머니티스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MIT 대학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추천서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보시면 하나는 스템 과목 선생님한테 받으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휴머니티스나 소셜 사이언스나 랭귀지 선생님한테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탑 공대들이 얼마나 그 인문학이나 이제 문과 과목들의 중요성을 요구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탑50 공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카데믹한 면이 가장 중요해요. 액티비티도 액티비티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이제 GPA가 3.8 정도 이상 되고 SAT는 1400 후반이 된다. 그리고 AP가 좀 여러 개 있다 하면은 이제 탑50 공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고 사실상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가끔 SAT나 ACT 없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다 똑같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트랙 레코드가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SAT나 ACT가 없이 합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를 미국 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다 다르게 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캠프도 가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100위권 공대들은 사실 액티비티 솔직히 많이 안 봅니다. 있으면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EC보다는 GPA 관리 및 SAT, ACT에 집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나 이제 그 문과 과목으로 우리가 명문대를 노린다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라이팅 스킬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가 쓴 페이퍼, 학교에서 쓴 페이퍼를 제출해라. 선생님의 근데 그레이드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단순 SAT 점수, AP 점수뿐만이 아니라 라이팅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들은.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라이팅 스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다트머스 합격생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예체능, 특히 아트 쪽에 조예가 있으면 꾸준히 교내에서 꾸준히 좀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디베이트 클럽, MUN, 뉴스페이퍼, 이어북 같은 거 열심히 하셔서 뭔가 이게 다 컨텍스트가 맞게 제가 중요 단어라고 했죠.
컨텍스트가 다 맞게 이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컨설팅한 학생 중에 이제 그 카네기 멜론 이제 건축학과에 입학한 학생도 있는데요. 얼리 때 붙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물론 미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엄청 중요한데 이게 그림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떠나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테마가 교내 활동과 에세이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이제 아티스트로서 어떤 예술을 하고 싶은지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래서 단순 포트폴리오가 미술적인 그런 단순히 스킬셋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치관 및 철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뷰가 엄청 중요합니다. 카네기 멜론 이 친구가 지원했을 때 이제 그 건축학과에 있는 교수님과 1대1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작품을 그렸는지 예술관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거를 그릴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교내에서 했던 활동과 에세이과 원서와 다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올해 입시, 내년 입시, 내후년 입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학년별 입시 전략을 좀 준비했습니다. 9학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10학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11학년들은 이제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얼리 디시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성적표는 사실 제 성적표입니다. 제가 9학년 때 이제 9학년 때는 사실 뭐 AP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학교에서 들으라는 과목들을 그냥 다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제가 사실 학교가 되게 좀 미국에서 첫 학교가 되게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다녔는데 그냥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좀 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을 받아서 9학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SAT를 따고 AP를 따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아이비리그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제 이유는 이제 좋은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을 탄탄하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때 영어나 수학에서는 거의 탑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고 하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입결이 좋은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12학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4.0이라도 그 고등학교의 그런 트랙 레코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학년 때 입결이 좋은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많이 쓰고 수준 높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고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워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단어를 많이 안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어가 사실 외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많이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단어는 본인과의 싸움이다. 끈기다. 이거 단어만 외우면은 영어 실력이 진짜 금방 늘 수 있다. 아이비리그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9학년 때는 SAT, AP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털하게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9학년이기 때문에 클럽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상.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고 리더십이 있으려면 당연히 몇 년이 꾸준한 이제 참여도를 보여줘야지 그 리더십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9학년 때는 교내 클럽을 2-3개 정도 매주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열심히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피곤하다고 클럽 미팅에 빠지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팅이 있을 땐 매주 쇼업하고 선배들이 해오라는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도 나밖에 안 남습니다. 11학년 때 정도 되면은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실력이 된다 그러면 SAT랑 ACT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AT나 ACT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늦게 시작했거든요. 1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9학년 때부터 ACT나 ACT 공부를 좀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 10학년 때 과목 선정입니다.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과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AP 유럽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AP 통계도 있었고 이거는 제가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따로 고등학교 선생님 멘토를 가이던스를 구해가지고 따로 AP 매크로 이콘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그리고 뭐 월드 워 II 히스토리 클래스 같은 클래스도 들었고 뮤직 역사 그리고 뮤직 뭐 앙상블 퍼포먼스 이런 클래스까지 들어서 보시면은 되게 문과, 이과, 예체능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과목 선정이죠. 거기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한 과목 B 빼고 모두 다 A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요즘 입시가 정말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 경쟁률도 치열하다 하면은 제가 저의 과목 선정을 10학년 때 걸 보여줍니다. 사실 최근에도 보면은 저보다 어렵게 과목 선정을 하는 10학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펀더멘털한 거를 지키시면 돼요. 그럼 아이비리그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학년 때는 해야 될 게 이제 목표 대학과 메이저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코넬 대학교에 호텔 경영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를 했냐면 학교에서 이제 그 다이닝홀 있잖아요. 거기에 셰프님한테 나 여기에서 꼭 인턴을 하고 싶다. 셰프님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다이닝홀 쓰레기 청소라도 할 테니 나를 써달라라고 해서 학교 다이닝홀에서 일하는 유일한 학생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의 레코멘데이션도 써주셨었어요. 되게 감사하게. 대학을 진학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코넬 대학교의 ILR 이런 노동관계학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AP Government를 듣고 노조 관련 봉사활동 클럽을 학교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과 그 꿈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레코멘데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P 유럽 선생님이랑 엄청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딩스쿨이다 보니까 그 AP 유럽 선생님께서 캠퍼스 내에 상주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밤마다 식사도 많이 하고 강아지도 대신 돌봐주고 레코멘데이션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학업적인 능력 그 뭐 클래스에서도 못하지는 않았죠. 뭐 A-를 받았으니까 클래스에서도 나름 잘했고 AP 성적도 잘 받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친해서 야구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성적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이 학생이 학교 내에서 커뮤니티에 얼마나 액티브하게 인볼브가 돼 있는지 이거를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남는 시간에 다이닝홀에서 알바하면서 쓰레기 청소했죠. 그리고 뭐 유럽사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눴죠. 그리고 또 다른 스포츠들도 했죠.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학년, 11학년 때는 학교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하게 되고 클럽 활동도 하게 되고 스포츠도 하게 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눠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학교 끝나면은 2시면 집에 와서 자거나 게임합니다. 그러면서 입시가 어렵다고 저한테 말해요. 그럼 제 경험담 들려줍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학년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학교 활동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 그게 공부는 기본적인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을 아껴 써서 이제 그 모든 부분에서 인볼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1학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1학년 성적표를 보시면 AP 과목이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제 4개. 근데 균형이 잘 잡혔죠. AP US History, AP Government, AP Calculus, AP Physics, AP Lang, AP Lit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AP 릿을 너무 어려워했어서 AP 릿 성적이 안 좋습니다. 나머지는 A고 AP 릿 성적은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균형이 잡힌 AP를 이제 5개 정도 이제 당시에 이제 받고 좋은 성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학년 때는 사실 10학년 때보다는 이제 훨씬 꿈 같은 게 구체화돼 있어야 돼요. 이제 11학년 때는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을 구체화시키고 9학년, 10학년 때부터 해왔던 클럽에서 리더십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선생님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학년 초반에는 커먼 앱 에세이 주제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데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일을 많이 겪지 않기 때문에 11학년 때 커먼 앱 주제를 잡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먼 앱 주제를 11학년 초반에 생각해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주제로 나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SAT와 SA를 제출을 해서 이제 탑티어 캠프에 합격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해온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11학년 1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리 디시전 전략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아이비리그는 이래요. 이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리고 뭐 아이비리그는 아니면 이제 MIT, 칼텍,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입시만 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경쟁률이 너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가시도 상당히 많이 보고 부모님이 도네이션을 하는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친구의 뭐 에스니시티 예를 들어 뭐 유색인종인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공부로 완벽하고 전교 1등이라도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힙스 MC를 넣을 때는 붙을 생각으로 지원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모든 지원자 모두가 최상위권이고 이 학생들도 다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지원을 하면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얼리 디시전 지원을 할 때 누가 그냥 떨어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대부분 다 붙고 싶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힙스를 제외한 아이비리그를 쓰시고 그 외에 상위권 대학을 쓰시면 됩니다. 뭐 시카고든 존스 홉킨스든 밴더빌트든 라이스든 노스웨스턴이든 이게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쉽다는 것도 웃긴데 왜냐면 이 대학들이 너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정말 탑 오브 탑인 학생들은 이 학교들을 쓰라 그러면 뭔가 붙어서 가야 되면은 정말 아쉬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힙스 MC 쓰고 떨어지고 이제 레귤러 쓸 때 학교 리스트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학교들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중에서 나 진짜 하나만 되면 좋겠다. 간절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99%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애매한 상위권 있잖아요. 뭔가 최상위권은 아닌데 공부를 꽤나 잘하고 이시도 꽤나 좋다라고 했을 때는 상위권 리버럴 아트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보셨을지 윌리엄스 대학 같은 경우도 얼리 때는 일드 레이시 엄청 높다가 레귤러까지 가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리버럴 아트를 노려봐도 좋고 그 다음에 에머리 대학 같은 경우는 얼리 디시나 레귤러하고 레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얼리 때는 30%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열한 이 학교들을 한번 고려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기준 버스턴 대학이나 툴레인 대학교나 뭐 페퍼다인이나 산타클라라 뭐 이런 대학들을 좀 더 얼리 때 넣었을 때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지 워싱턴까지 포함해서.
이씨 전략은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10개의 활동을 구성할 때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교내 활동은 공신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활동들은 어차피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내 활동들은 공신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서머 캠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캠프를 하나 다 도우면 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뽑혀서 가는 캠프에 가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리서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리서치 프로그램은 돈을 내면 다 받아주느냐 아니면 뽑혀서 될 수 있는 리서치 프로그램이냐 이것만 보시더라도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턴십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내가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인턴십을 했느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엄청 많이 인턴십에서 배웠느냐 이것도 에세이에서 뎁스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하더라도 단순히 뭐 해서 한 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끼고 에세이에 나는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했는데 막 1, 2라운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학교에서 제가 말했듯이 well-rounded student 그냥 영어나 히스토리 한 과목 더 하고 AP 더 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SAT를 우리 아이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학교들이 옵셔널인데 실질적으로 SAT 안 내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GPA는 좋은데 SAT나 ACT가 낮을 경우에는 SAT나 ACT를 아예 안 보니 UC 대학을 노리거나 차라리 탑 30에서 50 대학을 노리면 이 대학들은 SAT나 ACT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탑 20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제학생이나 동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T 없이 합격 사례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일단 주변에 보면은 뭔가 SAT를 운 좋게 고득점을 받은 경우를 되게 부러워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입학 사정관들은 어학 점수와 SAT를 대조해보고 학교 선생님의 레커멘데이션에 라이팅 섹션이나 그레이디드 페이퍼나 아니면 컬리지 에세이 수준을 일치시켜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SAT가 엄청 높은 거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SAT가 높은 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SAT 점수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다른 부분들도 SAT처럼 잘 이제 따라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가 너무 심하면 대학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멘토십 컨설팅 프로그램, 주니어 컨설팅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멘토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들 위주입니다. 이제 저학년들 90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액티비티 설계나 이제 학업 설계가 필요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1, 2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멘토링 세션을 이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와 같이 이제 채워나가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리고 폴 컨설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이제 주니어 컨설팅입니다.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대상 친구들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원서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그 원서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액티비티나 이제 학업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서 원서 설계까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는 폴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